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은 알트 투자자들이 이제 더 이상 자금 순환을 할 곳, 즉 더 이상 투자할 알트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게 되는 게 이더리움 클래식과 비트코인 골드라는 얘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는 뇌피셜이니까 조금 걸러 들으실 필요가 있는 게, 이더리움 클래식은 항상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높은 코인들부터 알트 투자자들은 선 투자를 하게 되고, 기대 수익이 점점 낮아지는 종목들로 갈아타는 이런 어떤 그 투자 패턴을 보여왔는데, 알트 투자자들로 하여금 제일 마지막에 선택을 하게끔 하는 코인이 역사적으로 여태까지는 이더리움 클래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은 알트 투자자들이 이제 더 이상 자금 순환을 할 곳, 즉 더 이상 투자할 알트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게 되는 게 이더리움 클래식과 비트코인 골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면 다시 이 투자금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비트코인으로 흘러간다. 하락장에서는 알트 투자가 멈추면, 즉 알트로의 자금 순환이 멈추면 돈들이 다시 달러 또는 원화로 환전되는 모습을 늘 보여왔는데, 최근에는 알트 투자의 끝물에 비트가 다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방송 시작하면서 바로 말씀드렸지만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질문 드릴게요. 아이오타 매수 언제 가능할까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월요일이었나요? 일단 알트의 가장 좋은 그 매수 시기, 매수라기보다는 추매 시기죠. 추매 시기는 1월 초가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어제 도미넌스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우리가 도미넌스를 꾸준히 보고 있는 이유가 이 비트코인의 흡성대법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시가총액과 시세를 혼자서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는 이 흡성대법 구간에서는요, 알트를 미리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굳이 미리 살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럴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좀 답답하신 분들이 미리 매수를 하셨다가 비트는 한 1-2% 빠지는데 왜 알트는 이렇게 5% 10% 이렇게 처박는 거야 동생,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차피 처박을 때 1-20% 처박으면요, 상승할 때는 3-40%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셨다는 어떤 그런 페널티가 좀 있다. 한마디로 이클 상승할 땐 일단 튀자. 그리고 이클이 상승하면 알트들이 좀 많이 빠지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클 상승 후에 비트로 자금이 올인되는 모습을 기대하셔도 돼요. 네, 다만 지금 워낙에 예수금이 낮아져 있는, 거의 저점에 가까운 예수금을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조만간에 예수금, 즉 스테이블 코인들의 도미넌스가 높아질 것이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도미넌스부터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0.01% 가량 도미넌스가 이미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미넌스의 반등은요,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올 때도 보여지지만, 이 코인 시장에서 일부 익절을, 그러니까 단기 익절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 들어서는 중기 익절도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중기 익절 대금들이 바로 알트를 사거나 바로 출금을 하거나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단기 익절 후 재매수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천만 원대 무너졌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선물 차트에서부터 롱주문이 어마어마하게 청산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짧게나마 43K 찍고 왔고요. 43,033.98달러. 그러면 이거 매물대 지지를 받고 반등한 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인 것 같아요. 아직도 조금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네, 하락이요. 하락이라기보다는, 상승장에서의 하락은 사실 하락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조정이라는 표현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에이블 영님, 오늘 에이다 매물대 보고 투자했는데 성적이 별로네요. 지금 성적이 별로일 수가 있나? 차트상으로, 그죠? 에이다 상당히 무겁게 올라왔어요. 무겁게 올라오고 이 구간에서 상당히 지지를 많이 받게 될 것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하락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리더라도 다 조정입니다. 계속 기다리셔야 돼요. 다만 이제 한 가지는, 매수 포인트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뭡니까? 볼펜 상단에 이렇게 걸쳐져 있을 때 매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승장입니다. 이런 매수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내가 좀 결정을 일찍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하락장이었어. 그러면 하락장에서는 사실 이 단기 포인트, 즉 단기 고점을 놓치게 되면 끊임없이 하락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뭐 기회비용을 떠나서 내 정신적인 어떤 그 치료 비용까지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상승장에서는요, 어차피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데 이 중에서 내가 단기 고점에서 거래 결정을 하잖아. 한마디로 매수를 단기 고점에서 했어. 그러면 어차피 시간이 다 해결을 해줍니다만은 그동안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가면 익절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계속해서 보여질 겁니다. 점점 커져요. 이 웨이브에서. 그리고 언젠가는 기다리다 보면 아무리 내려가더라도 내 평단가를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서, 즉 계속 익절해서 익절로만 논다는 얘기죠. 지금은 상승장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다만 상승장 속에서도 단기적인 웨이브는 늘상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웨이브는 몇 가지 전략이 이제 뭐 파생될 수 있지만, 이제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쉬운 전략은요, 상승장에서는 그냥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게 그냥 돈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냥 돈만 갖고 있으면 코인 시장에 뭐 매일매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돈만 갖고 있으면은 그냥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내 돈이 줄어가고 있구나, 이것만 고민하면 돼. 한마디로 돈만 갖고 있으면은 마치 손실이 없는 것 같지만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만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일시적으로 살짝 물리기는 하지만은 어차피 계속해서 기대 수익률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죠? 다만 이제 이 장기적인 상승 추세 내에서 단기 고점을 잡았을 때 일시적으로나마 내가 감내해야 되는 뭐 그런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돈만 갖고 있다 보면 나중에 언제쯤 사게 되냐, A다 1,000원 넘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보단 차라리 최악은 아니다. 그것보단 차라리 물려 있다 보면은 내가 기다리다 보니까 익절 포인트도 나오고 대박 포인트도 나오고 초대박 포인트도 나와. 그러면 차라리 투자를 결정하시는 편이 그냥 돈만 갖고 있는 것보단 훨씬 좋다. 초국 건물주님 안녕하세요. 스텔라 신규진이 괜찮을까요? 일단 알트들은요, 오늘처럼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요 살짝 주의하면서 이렇게 우리 초국 건물주님처럼 관망 상태에서 매수 포인트를 찾아보는 이런 전략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 휘둘리면 안 돼요. 아니면 내가 아직 못 팔았다, 또는 내가 이미 물려있다 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어디까지 감내해야 되는가, 이거를 예측을 해두시고요. 그 예측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동요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다만 투자 결정 전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쏜다 그러면 일단 우리 속담에 큰 비는 피해가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일단 큰 비가 내리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은 투자를 잠깐 일시정지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